이번 20대 총선에서의 우리 지역 선거구 변화라면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 동구에 남구 선거구 일부가 조정돼 동남갑 그리고 동남을로 조정됐습니다. 특히 동남을 선거구의 유권자들은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요. 박진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예. 4.13 총선 선거구 획정에 따라서 우리 지역은 동구와 남구 선거구 조정이 있었죠.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네, 우선 광주 동구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이 14만 명 기준에 못 미쳐 남부 일구 선거구와 합쳐졌습니다. 동남을 선거구로 변경이 된 건데요. 기존 동구 선거구에 남구 양림동과 박림 1동, 박림 2동, 사직동, 백운 1동, 백운 2동 등 6개 동으로 합쳐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광주 동남을만의 특징이 있을 텐데요. 유권자들의 편입도 어느 정도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지난해 10월 말 기준 동구 지역의 인구는 9만 9천 명이었습니다. 인구 하한선인 14만 명에 못 미쳤는데요. 동구에 편입되는 남구의 인구는 5만 5천여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남을 선거구 인구는 15만 4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구 지역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전남과 광주시로 분리되기 이전인 12대 총선에서부터 신기하 의원이 사선을 한 지역구입니다. 이어 16대 총선에는 김경천 의원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17대 총선에는 양영일 의원이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당선이 됐으며 이후 18대부터 박주선 예비후보가 현역 의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광주 동남을 선거구의 이번 총선 포인트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출마 의사를 비춘 후보는 모두 3사람입니다. 아직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새누리당의 단수 추천을 받은 문충식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예비후보, 국민의당의 박주선 예비후보가 있습니다. 우선 새누리당의 문충식 예비후보는 후보 개인 사정상 자료 화면과 인터뷰가 없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병훈 예비후보와 박주선 예비후보의 경우에는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만났었죠. 예. 어떻게 보면 리턴 배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후보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예비후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동남을 선거구는 경선이 예정된 지역이었습니다. 인재 영입 케이스로 입당했던 오기영 변호사와 이병훈 예비후보 간의 경선이 예상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오기영 변호사가 서울 도봉을로 전략 공천되면서 이병훈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이병훈 예비후보의 경우는 지난 19대 총선 이후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인 아시아 도시재생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지역민과의 소통에 힘을 쏘았습니다. 특히 동구와 남구 지역의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도심 재생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영상을 통해 이병훈 예비후보의 대표 공약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몰려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몰려들어야 첫째 장사가 잘 되고 두 번째 집값이 오르고 세 번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문화전당이나 무등산을 잘 활용해서 연간 500만 명 이상이 몰려드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지역이 구도시, 원도시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는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주거 환경을 도시 재생 방법도 있고 재개발 방법도 있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차별화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일자리입니다. 어르신 일자리도 중요하고 젊은 사람도 일자리가 중요해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나 어른이나 이런 다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복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네, 먼저 이병훈 예비후보의 공약을 들어보셨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사선에 도전하는 박주선 예비후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주선 예비후보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3선 의원입니다. 네. 이번에 4선 도전을 시작으로 호남 정치의 부활을 외치고 있는데요. 박주선 예비후보는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혁을 주도했었습니다. 그때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아서 정계에 입문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실현도 많았습니다. 4번 구속에 4번 무죄라는 사법사상 초유의 기록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박주선 후보는 지난 8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어르신과 여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이뤄냈습니다.
이 때문에 지지계층 또한 폭이 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구도심 재생 사업과 관련해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역구 활동에도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박주선 후보의 대표 공약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시아문화 전당 인근에 8만여 평이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이제 굴뚝 없는 연기 없는 산업, 문화산업을 유치해서 명실상부한 문화산업의 일자리가 넘치고 또 문화산업의 종사자에게 역할과 나름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출사표를 던진 후보 모두가 경쟁력을 갖춘 듯 그렇게 보입니다. 각 후보만의 특별한 강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이병우 예비후보는 친전성이 강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사 적극적이면서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청와대 행정관과 정당 광양군수를 역임해 행정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의 아시아 문화전당을 잇게 만든 총책임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아시아 문화전당 사업을 축소하려고 할 때 계획안을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예비 후보의 경쟁력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존의 정치는 참 입술의 정치였지요. 마음을 담지 않는 정치. 말하자면 당선만 되고 보자. 또 당선되고 나면은 지역의 민생을 챙기지 않은 정치가 많다 보니까 정치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참신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참신한 정치는 정치의 진정성, 제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해야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통의 정치를 할 겁니다. 주민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협의해서 가장 필요한 것부터 또 가난하고 어두운 데부터 그걸 챙겨나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보다 제가 행정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일하는 방법을 타 후보보다는 제가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잘 살려내겠습니다. 네, 이병훈 예비 후보는 진정성과 소통의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국민의당 박주선 예비 후보의 강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박주선 후보의 강점은 현역 프리미엄과 두터운 지지계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16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 후 동구에서는 2번 용선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동구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구도심 재생 활성화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구는 현재 광주 5개 자치 가운데 가장 활발한 도심 재생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에 필요한 예산과 지원 확대를 요구해 성과를 낸 부분도 있습니다. 박주선 예비 후보의 경쟁력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국정 전반을 다뤄본 사람이고 또 국회의원을 3선을 거치면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나름대로 경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산과 정책을 마련하고 입법하는데 나름의 다른 후보와 비교해서 힘이 있고 영향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주선 예비 후보도 3선의 의정 활동을 가장 강점으로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새누리당 문충식 예비 후보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기회가 되면 저희가 문충식 예비 후보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